그렇게 되면 2024년 12월 3일 김건희와 조태용이 계엄 당일날 또 문자를 하잖아요. 국정원장과 문자를 하거든. 그러니까 당선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김건희는 모든 캠프에서부터 개사과도 지금 김건희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권성동과 크게 다퉜다는 거고, 다퉜다? 권성동이 일방적으로 맞았겠지. 그러면서 권성동에게 경로했다라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그러면 김건희는 어떤 특정 시점부터 상황으로서 군림하면서 국정원장과 계엄 당일 날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민간인이에요. 저는 뭐 진짜 소름 끼치는 상황인 거야 이게. 저는 수사기관이 이미 문자 내용 봤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조태용 원장 나와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어제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하폰도 문자 내용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흘러 나온 거지. 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는데 조태용 원장이 직업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리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여사랑 문자를 주고 받은 게 별로 자주 하지는 안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날이 개업 날이에요. 와, 근데 문자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문자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인데 자주 하지는 않았다는 거는 가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죠. 엄청난 그러니까 겁니다, 진짜. 계엄이 닥치는 날에 문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러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죠. 그러나 일단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문자는 계엄과 관계가 있든지 계엄과 관계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과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뭐랑 연결됩니까? 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김건희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김건희는 몰랐다, 김건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주 깊숙이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1번. 근데 2번, 계엄과 관계가 없는 문자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대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평소에 이 김건희라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 계엄과 관계도 없는데 그날 벌어진 사건과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장은 이거는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굉장히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다루는 그러한 국정원장에게 필요하면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소통이든 어떤 정보의 공유든 뭐든 간에 얘기를 나누는구나. 그래 이게 국정 개입의 아주 유력한 증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조태용 씨한테. 조태용 씨 뭐 오늘 기분이 좋아요? 뭐 나빠요? 뭐 이런 거 물어봤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문자 내용을 지금 뭐 확인했을 거라고 김환 기자님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확인을 하지 않았든 어떤 맥락에서든지 간에 이 진상을 밝혀야 되는 종류의 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관대하게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당일날 좀 이따 저 저녁 때쯤에 대통령께서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격려 전화할 건데 원장님한테 격려 전화 안 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그것도 국정 개입이죠.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할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알고 통지해주면 내가 들은 정보랑 분석과 추측과 상상을 더해 보면은 지금 밝혀진 거 있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죠. 아니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죠.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9%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기서 폭로해 주십시오. 조금만 이야기해봐봐. 아니 그거는 일단 사과부터 받고 아니 그 다음에 끝나면서 제가 그거는 마무리를 그 다음에 하겠으니까. 탄핵 심판이 좀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뭐 많이 이제 있을 다 것 같아요. 끝났어. 그냥 겁먹지 말고 좀 이야기 좀 해봐. 나는 또 뭐라 하지 말아요 좀. 요런 게 있어요. 이거 찍어야 되나 이제 이거? 야, 이런 게 그러죠? 있습니다. 저 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서울의 소리하고 저널리스트에서 제가 또 앵커로 가서 그 보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핵심은 말이죠. 마지막 리포트에 이철규가 누구죠?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하는 모든 취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해요. 이철규 의원이 그냥 말을 해. 내가 그래도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이 술집에서
여종업원 아가씨를 폭행을 해서 아가씨가 굉장히 중상을 입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무마를 했는데 그 자리에 도의원, 보좌관 등이 있었다는 것까지 이명수 기자가 말하기 전에 다 알아요. 도의원, 보좌관이라는 이야기를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를 해. 근데 왜 취재했는데 안 냈냐?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상한 게,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추정이죠. 김건희, 이철규, 검경에 정보 라인이 만약에 가동이 돼서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빅브라더처럼 움직이고 그게 친윤의 핵심까지, 너희들 이런 일이 있잖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당 의원도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의 인물들이 정보를 통제를 하고 정보를 관리를 했다면 야당 의원들은 어땠을까? 김건희의 관심사가 근데 야당 의원은 아니니까. 아, 그렇지. 네. 그렇기는 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김건희 라인만 있었을까? 만약에 김건희 라인이 있었다면, 또는 이철규만 했을까? 이철규가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라져버리는 거는 공무원의 검사도, 경찰의 고위 간부들도 공무원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공무원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검사든 그 이영림 검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검사든 경찰이든 본인들이 어떤 저세상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아. 본인들이 정치인인 줄 알아. 만약에 집권여당 국회의원한테 어떤 보고를 했잖아요. 정보 보고를 했잖아. 이거는 다 범죄예요. 범죄죠. 시켰으면 시킨 놈도 범죄고, 보고 한 놈도 범죄야. 근데 김건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면되고 나서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국정 개입을 했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국정 개입이라고 특정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아, 웃기다. 전반적. 그냥 국정 운영자다. 전반적. 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끔찍한 현실이 아마 정권이 바뀌면 다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밝혀질 거고. 예. 지금 알려진 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 입으로 얘기한 한 문장이 딱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예. 그때가 되면 저도 밝히겠습니다. 뭘요? 장성철 소장님한테 들어가지고 제가 정리는 또 김혜아 잘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